2017년도 1회 질문제이고요. 자, 여기에서는 1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진행하는 건 아니고 중요한 문제만 골라서 10문제씩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도 1번이고요. 문제는 여기 위쪽에 지금 키워드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풀이를 보실 때 이 키워드를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키워드를 크게 5가지로 분류를 할 예정입니다. 자, 위험물 기능사의 범위는 일단 위험물이 위험한 이유가 불이 나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그리고 이 불이 나는 거를 어떻게 하기 위한 시험이냐면 불을 끄기 위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연소, 소화, 그리고 각 위험물에 대한 내용, 뭐 지정 수량이라던가 화학식, 위험 등급 이런 것들, 또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공간, 그 건물들에 대해서 제조소 등이라고 통틀어서 부르는데 제조소 등, 그리고 요 4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안전관리 법령에 대한 내용,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시험 범위라고 크게 분류할 수 있는 범위예요. 그래서 이 5가지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 문제인지 여러분도 생각을 하시면서 푸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아예 처음 보는 거다 그러면은 한 번 정도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다음번에 한 번 더 풀 때 어디에 해당하는지 생각하면서 문제를 분류하면서 푸시면 좀 더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요 5가지 적어두세요. 위험물 시험 범위는 이렇게 5가지 시험 문제를 5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위험물이 위험한 이유는 연소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연소는 불에 타는 거를 의미하고요. 불에 탔을 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 소화, 불을 끄는 겁니다. 불을 끄는 방법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위험물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 지정 수량, 화학식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 제조소 등 건물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기타 법령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5가지 분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1번 물질의 발화온도의 경우에는 연소 중에서도 발화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연소라는 거는 불에 타는 거를 의미해요. 자, 연소는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이 산소와 결합했을 때 불에 탑니다. 자, 우리 공기 중에 라이터 이렇게 켰을 때 불이 붙는데요. 그 라이터가 그냥 라이터 상태로만 있을 때는 라이터를 끄면 바로 꺼지죠. 그리고 라이터에 불이 붙는 이유도 그 안에서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불이 붙습니다. 자, 산소가 없다면 불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소에서 중요한 점은 산소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를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불이 붙는 거를 다 이제 연소라고 통틀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세부적으로 나눈다면 어떻게 불이 붙느냐에 따라서 인화, 발화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점화원이 있을 때 불이 붙는 것을 인화라고 합니다. 종이에다가 라이터를 갖다 대는 거, 이런 게 인화예요. 라이터가 점화원이 되는데 뭐 성냥을 갖다 댄다거나 라이터, 정전기가 있을 때 불이 붙으면 인화가 되고요. 자, 발화라는 거는 점화원이 없어요. 라이터나 정전기 같은 것이 없어요. 주변의 온도에 의해서 불이 붙는 거죠. 불이 붙는 걸 발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주변의 온도가 차가울 때 불이 붙을까요? 차가울 때 불이 붙지 않고 주변의 온도가 뜨거워야 불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인화점보다 발화점이 엄청나게 높은 온도가 되게 됩니다. 자, 인화점이 만약에 한 20도씨에서 불이 붙는다 하면은 발화점은 600도씨, 700도씨 가는 것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갑자기 불이 붙는 경우는 잘 없어요. 주변의 온도가 그만큼 뜨거워야 불이 붙는데, 이 물질의 발화 온도가 낮아지는 경우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발화 온도가 낮아진다는 건 불이 쉽게 붙는다는 걸까요? 쉽게 붙지 않는다는 걸까요? 온도가 낮을 때 불이 붙는다는 건 불이 나기 쉽다는 겁니다. 30도씨에서 불이 나는 거, 100도씨에서 불이 나는 거, 언제 불이 더 나기 쉬울까요? 일상에서 온도가 100도씨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죠. 자, 100도씨에서 불이 난다는 거는 어렵다는 거고, 자, 발화 온도가 낮아진다는 건 불이 나기 쉽다는 뜻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하면 불이 나기 쉬울까요?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발열량이 작을 때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작으면 불이 나기 쉽다 어렵다로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내가 가진 에너지가 적어요. 그러면
그 숯이 있는데 숯을 하나를 불을 붙이면 1시간 만에 꺼져요. 근데 어떤 숯은 한번 불을 붙이면 10시간, 20시간까지도 간대요. 그러면 어떤 게 더 불이 붙기 쉬울까요? 어떤 숯 하나는 1시간 만에 꺼지는 숯이 있고요. 어떤 숯은 한번 불을 붙이면 똑같은 양인데 10시간까지 간대요. 자, 발열량이 큰 거는 10시간 가는 숯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발열량이 작다는 거는 에너지가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이 붙기 어렵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산소의 농도가 작을 때 여기에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연소라는 거는 탈 수 있는 물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는 언제나 산소가 분포해 있기 때문에 불이 붙는 거예요. 여기에 라이터만 갖다 대면은 산불도 나뭇잎에 담배꽁초 잘못 붙이면 불이 붙는데 나뭇잎에 담배꽁초만 있기 때문에 산불이 나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는 항상 산소가 있기 때문에 불이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산소의 농도가 작을 때, 클 때, 산소가 충분할 때 불이 붙기 때문에 산소의 농도가 작으면 불이 붙기 어렵게 됩니다. 화학적 활성도가 클 때, 화학적 활성도는 자, 화학적인 결합 3번하고 4번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가연물하고 산소가 이렇게 만나는 서로 불이 타는 현상을 연소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거는 일종의 화학 반응입니다. 자, 화학 반응의 특징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은 계란은 다시 날계란으로 돌릴 수가 없죠. 그런 것처럼 한번 불에 탄 종이는 다시 하얀 종이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불에 탄 물질은 다시 불타기 전으로 되돌릴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화학 반응인데요. 자, 불이 잘 붙으려면 가연물과 산소 상태가 서로 반응이 잘 돼야 됩니다. 자, 화학적 활성도가 크다는 건 둘이 붙어서 결합하려는 성질이 크다는 겁니다. 자, 이 둘이 잘 붙으면 붙을수록 불이 나기 쉬워지는 상황이고요. 산소와 친화력이 작을 때 가연물하고 산소가 둘이 친해야지 불이 붙기 쉬운 상황인데 산소와 친화력이 작다, 친해지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면은 이때는 4번은 쉽다일까요? 어렵다일까요? 산소와 친화력이 작으면 가연물하고 산소하고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면 불이 붙기가 어려운 거예요. 가연물하고 산소가 잘 붙으려고 해야 불이 붙는 거예요. 근데 친화력이 작다, 잘 안 붙으려고 한다. 그래서 불이 붙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 3, 4번 중에서 발화온도가 낮아진다, 불이 나기 쉬운 경우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이고요. 지하 저장 탱크 이런 말이 나오면 위험물을 저장하는 제조소 등 중에 하나의 문제입니다. 제조소 등이라고 하는 거는 뭔가 생략됐다는 뜻이죠. 제조소 등에는 어떤 게 생략된 말이냐면 제조소와 저장소와 취급소가 합쳐진 말입니다. 제조소 뒤에 숨겨진 말은 저장소와 취급소예요. 자, 위험물은 위험하지만 우리가 안 쓰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위험물을 통해서 우리가 자동차도 다닐 수 있고요. 모든 기초 산업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위험물을 안전하게만 관리한다면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 것들을 잘 취급하는 곳이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인데 말 그대로 제조소는 제조하는 곳입니다. 위험물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위험물은 위험하기 때문에 안 써야 되는 게 아니고 위험물은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제조하는 곳을 제조소, 안전하게 저장하는 곳을 저장소, 그리고 취급소는 다룬다, 취급한다 이런 뜻보다는 판매한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물을 항상 사요. 주유소 가면 위험물을 삽니다. 그래서 위험물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상에서 주유소를 주유취급소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위험물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주유소를 지나갈 때 거기에서 되게 시험 문제가 많이 보이게 될 거예요. 자, 대표적인 취급소 중에 하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간들, 건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지하 탱크 저장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험물을 저장할 때 뭐 바깥에도 저장하고 건물 안에도 저장하고 여기저기 저장을 하는데 총 8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지하에 저장을 하는 거는 자, 여기가 땅이고요. 땅을 깊게 파서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묻습니다. 그리고 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 탱크 하나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흙으로 잘 묻어가지고 위에 콘크리트를 발라서 그 위에다 주유기를 세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자주 가는 주유소의 단면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주유를 하지만 그 밑에는 탱크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주유소가 이제 리모델링 공사를 할 때 보면 땅을 엄청나게 파헤치는 모습을 보실 수도 있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제 보이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땅을 파게 되면은 그 안에 이렇게 탱크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탱크 전용실을 설치를 하고 그 안에 탱크를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탱크는 튼튼하지만 아무리 튼튼한 것이라도 구멍이 날 확률이 있죠. 만약에 구멍이 난다면 여기에서 구멍 난 게 땅으로 흡수돼서 옆에 논이나 밭으로 들어가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수질에 피해를 주게 되면 결국 우리한테 돌아와서 우리 몸이 안 좋아지고 환경이 안 좋아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탱크가 구멍이 나더라도 그게 더 이상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탱크만 들어가는 컨테이너 박스, 탱크 전용실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 부분을 지하 탱크 저장소라고 하고 이 위쪽에 있는 부분은 주유 취급소라고 합니다. 지금은 지하 탱크 저장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를 중심으로 보면요. 지하 탱크 저장소에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으로 과충전 방지 장치를 설치한다. 이 안에 휘발유가 있고 이 휘발유를 끌어다가 이렇게 쓰게 되는데 정유사에서 이렇게 휘발유를 만들게 되면은 각 주유소마다 배달해가지고 이 탱크를 다시 채워야겠죠. 자, 근데 이 탱크는 지금 땅 위에 있나요? 땅 속에 있나요? 땅 속에 있어요, 이 탱크는. 그러면 이 탱크가 얼만큼 찼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나요?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나면 다시 여기에다가 충전을 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충전했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탱크에 어느 수준까지 가게 되면은 경보음이 울리게 하면 이 탱크가 넘치지 않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차면은 자동으로 끊기는 것과 같이 위험물이 어느 정도 차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끔 경보음을 울려주는데, 자, 탱크는 보통 100% 다 채워서 쓰지 않고 90% 채워서 씁니다. 그래서 90%가 차게 되면 경보음이 울리도록 해서 조금만 더 들어가고 멈출 수 있도록, 밖에서 충전할 때 더 이상 더 들어가지 않도록 90% 충전됐을 때 경보음이 울리는 과충전 방지 장치를 설치합니다. 포장 용기도 보통 100% 채우지 않죠. 500ml짜리 물, 2리터짜리 물도 조금 놓고, 위험물 포장 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빈 공간을 둔다, 위험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하 탱크 저장소에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이겁니다. 자, 요거 필기를 하세요. 자, 여기가 땅이죠, 지금. 땅부터 탱크의 윗면까지는 0.6m의 간격을 두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탱크 전용실의 두께는 0.3m, 그러니까 30cm 이상이 돼야 되고요. 탱크와 탱크 전용실 사이 0.1m 이상이 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탱크 저장소의 법적인 규정 세 가지는 0.6m, 0.3m, 0.1m가 있습니다. 0.6은 탱크로부터 땅까지, 탱크 전용실이 아니에요, 지금. 탱크로부터 땅까지 0.6m 이상 떨어져야 한다. 탱크 전용실의 두께는 0.3m 이상 되어야 한다. 탱크와 탱크 전용실 사이의 거리는 0.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법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이것도 같이 정리를 해두세요. 자, 16번이고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 말 그대로 자동으로 불을 탐지하는 설비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불을 내기 위한 걸까요? 불을 끄기 위한 걸까요? 불을 끄기 위한 겁니다. 불을 내기 위한 게 아니라 불을 끄기 위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소화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소화 중에서도 소방시설, 불을 끄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시설을 소방시설이라고 하는데요. 불을 끌 때 직접적으로 불을 꺼주는 소화설비, 뭐 이산화탄소를 뿌린다던가 가루가 나온다던가 물을 뿌린다던가 이런 것들, 그런 기계들을 통틀어서 소화설비라고 하고요. 자,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사람들이 다치지 않아야 돼요. 사람들한테 불이 난 거를 알려서 도망갈 수 있게끔 불이 난 걸 알려주는 설비, 불 났을 때 필요합니다. 불이 난 걸 알았으면은 불을 끄는 사람은 거의 소수일 거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불이 난 거를 알았으니까 도망가기 위한 피난 설비. 불이 났을 때 필요한 세 가지: 불을 끈다, 불이 난 걸 알린다, 도망간다.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소방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중에서 경보설비에 가장 많이 쓰이는 우리 집이나 건물에도 다 설치되어 있어요. 경보설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동으로 소화설비까지 이렇게 작동시키게 하는 자동화재 탐지설비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불을 탐지를 해서요, 소화기가 바로 작동하게 하고 또 사람들한테 경보도 울리고 여러 가지 멀티태스킹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거를 대부분 설치를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얘가 비싸기 때문에 가끔 가다 이제 규모가 작거나 이거를 할 수 없는 여력이라면 좀 낮은 등급의 경보 설비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자동화재 탐지 설비는 일정 규모가 되면 꼭 설치하도록 돼 있어요. 어떤 조건일 때 설치를 하냐? 10, 500, 600, 1000. 언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되냐면, 자,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을 취급하는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라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돼 있고요.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라는 말이 없는 일반적인 다른 공간, 집이라던가 일반 회사라든지 어떤 공간이 있으면 다른 공간들은 면적이 600제곱미터일 때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합니다.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일 때는 500제곱미터고요. 원칙적으로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가 아닌 다른 공간이라면 600제곱미터. 그리고 한 공간에서 출입구에 딱 들어갔는데 안에 방이나 벽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1000제곱미터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구조라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도 1000제곱미터의 넓이지만 한 번에 다 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한 개를 설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600제곱미터일 때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는 1000제곱미터일 때 한 개씩 설치를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해서 1층과 2층을 합친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한 층에 하나만 설치하는 게 기본이지만 두 층에 걸쳐서, 그러니까 1층하고 2층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간에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하나 설치해도 둘 다 탐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2층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소나 일반 취급소가 아니더라도 500제곱미터마다 하나씩 이렇게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몇 번이 답이 되는 상황일까요? 자, 지정수량 10배의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제조소라고 했네요. 제조소에 있어서 연면적이 얼마이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할까요? 503번입니다. 자, 제조소이고요. 제조소 안에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문제에 제조소라는 말이 없다 라면은 답은 600이 되겠습니다. 자, 지정수량 10배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공간에 몇 제곱미터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되면 600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말이 들어간다면 1000이 답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구분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